안녕하세요. 제가 아이를 키우며 30대 중반에 있는 워킹맘이에요. 이곳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 남편이 종종 생각나네요. 이곳 이야기에 나오는 정신 나간 남편과 닮은 살인자였거든요. 그 남자 이마에 정신 나간 사람으로 씌어 있었다면 어땠을 텐데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탓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해버렸어요. 혼자였다면 운이 나빠 더러운 일을 당했다고 넘겼을 텐데 아들이 있는데 이런 일을 당해서 분노하고 동시에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슨 인간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대학을 졸업한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 되는 걸 거부하고 바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업을 하다 보니 남자를 만날 시간을 따로 만들 수 없었고 꽤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지내며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었어요. 연애를 포기한 대신 사업은 잘 되고 있었어요. 제품 생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저 혼자서 하다 보니 순수익도 좋았어요. 사업이 안정권에 들어선 후 그제서야 남자를 만날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남자 소개를 부탁하던 중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남편을 만나 뵙게 되었죠. 남편은 중규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외모, 능력, 성격 모두 뛰어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못난 것도 없었습니다. 딱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무색무취의 남편에게 저도 처음에는 끌리지가. 지인이 소개시켜준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좋아야 할 것 같아 첫 만남 이후 한 번 더 만났는데 남편은 꽤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의를 지키지 않았어요. 연애를 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쟤를 공주 대하듯이 대해주었어요. 부담스러웠지만 자신에게 잘해주는 남자를 싫어하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기분은 좋았어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잘해주는 건 어느 남자나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이니까 남편에게 호감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해를 없애기 위해 다음 만남을 거절했어요. 당연히 그 만남을 끝으로 더 이상 제게 연락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남편은 이후에도 저에게 아침 인사를 하거나 안부를 물으며 저에 대한 관심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연락을 거절할 수 없어 연락 온 메시지에만 답장을 하며 선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몸살을 심하게 겪어 정신이 없어서 어쩌다 보니 남편에게 문자로 연락을 했고 그로 인해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프다며 실수를 사과하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을 이용해 남편이 제가 있는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몸살에 좋다는 약과 감기에 좋다는 비타민이 든 과일 꾸러미를 가져왔습니다. 혼자서 일하는 사무실이라 다른 사람들에게 내색하지 못해서 그런지 그의 걱정과 행동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느껴졌어요. 제가 불편할까 하며 물건만 내려놓고 가는 모습에 한 번 더 감동을 했죠. 솔직히 30을 넘은 나이의 남자가 하는 행동이라기에 너무 어색하고 풋풋했습니다. 저의 무심한 태도에도 꾸준히 관심을 보이는 남편에게 고마웠어요. 그 사람을 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남편은 다른 것들은 다 평범했지만 사랑 표현하는 것만큼은 그 누구보다 잘했고 뛰어났습니다. 한결같이 저에게 잘해주는 모습에 저도 남편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연인이 되어 서로를 더 자세히 알아가기 시작했죠. 연애도 역시 똑같았어요. 어쩔 때는 제가 너무 배려를 하지 않아도 돼서 미안할 정도로 잘해주는 남편이었어요. 제가 아파하면 회사도 다니는 사람이 제 걱정을 밤새도록 해주고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또한 결혼 전이라 불편할 수 있는 만남인 우리 엄마와 아빠에게 먼저 다가가 저를 챙겨주었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을 챙기고 했죠. 그러한 남편에게 고마웠고 저도 예비시 부모님께 이것저것 챙겨드리며 예비며느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서로 양가 집안에게 하는 것만 보면 벌써 결혼을 했어야 할 텐데도 말이에요. 결혼 이야기를 좀처럼 꺼내지 않는 남편 때문에 답답했던 저는 직설적으로 남편에게 언제 결혼할 거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결혼 안 해라는 답변에 솔직히 말해 우리 부모님은 물론이고 아버님, 어머님 뵙는 것도 점점 죄송스러워요. 누가 보아도 결혼한 사람처럼 보이죠?
행동하면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꿀먹은 벙어리가 돼야 해. 왜 결혼하자는 말을 안 해? 미안한데 나 돈을 모은 게 얼마 없어서 그래. 월급쟁이라서 돈을 모아도 얼마나 모았을 것 같아. 시간이 더 필요해. 그리고 우리 부모님 형편도 알잖아. 노후 준비도 빠듯한 분들이라 부담을 드릴 수도 없고 내가 언제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고 했어? 우리 능력 있는 안에서 준비하고 구하면 돼. 얼마나 벌었는데? 3천. 회사를 몇 년 다닌 건데? 3천밖에 안 돼. 그게 나 지금까지 본 거의 대부분 우리 부모님 빚 갚는 데 썼어. 미안해. 이게 먼저 말해야 했는데. 월급 대부분을 남편 키워주신 시부모님 빚을 갚는 데 썼다고 말해도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칭찬받을 만해. 일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모은 돈을 보니 10년이 넘도록 남편이 해서 결혼하자는 말을 듣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제가 부담을 지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결혼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누가 돈을 더 내고 덜 내는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 주도의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은 이전과 똑같이 저와 친정 부모님께 무척이나 잘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따라가기 위해 저도 시댁을 잘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부모님께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능력이었죠. 제가 사업으로 번 돈이 좀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부모님은 은근히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아가, 휴대폰을 바꿨냐네. 저 친구가 선물로 줬어요. 그래, 그 비싼 걸 안 그래도 나도 휴대폰을 바꿀 거예요. 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 요즘 휴대폰은 휴대폰이 아니라 컴퓨터 가격이더라고요. 부담되어서 못 살아요. 그리고 기능도 다 쓰지 못하는데 굳이 비싼 걸 살 필요는 없죠. 근데 휴대폰은 필요하신가요? 제가 알아볼까요? 아니요. 귀찮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노인 내가 좋은 휴대폰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금 쓰는 것도 쓸만해요. 요즘 휴대폰은 가격이 비쌉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사진이 엄청 잘 나오고 용량도 크고 나도 그런 걸 써야 오랫동안 쓸 텐데. 갖고 싶으신 건가요? 헷갈리긴 했지만 처음에는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볼 때마다 그 휴대폰 기정을 콕 찍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두 분께 그 휴대폰을 사드리고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가 있었죠.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안마기, 온천 여행, 목걸이, TV 등등 바라시는 게 너무 많았죠. 그런 요구사항 다 해드렸습니다. 오히려 제가 필요한 거 없나 확인하고 알아서 더 해드렸죠. 남편과 결혼을 한마당에 그런 걸로 감정 상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 시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잘해드리기로 했죠. 남편이 그런 저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화가 났을 텐데 남편은 제 마음을 알아주었고 제가 시부모님께 풀어드려야겠어요. 잘하는 만큼 저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잘해주었기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은 더 행복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아이를 가질 수 있었죠. 그러나 제가 임신한 후에 좋지 않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직접 제작하고 설계한 상품을 생산만 하고 있던데 그 상품을 다른 사람이 똑같이 만들어 판매를 시작하고 제가 먼저 상표권을 등록했던 것이었죠.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미 만들어둔 상품들이 팔 수가 없어졌어요. 게다가 이미 팔아버린 물품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상품을 표절한 회사에서 영로 저희가 표절을 해왔다며 모조품을 팔아 부당 이익을 취하였다는 문제를 살펴야 했습니다. 생산을 맡겼던 공장으로 찾아가 문제를 다쳐야 했고 저희 상품을 표절한 회사도 법정 싸움을 하게 되었죠. 뒤늦게 완성된 상품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수정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사이 먼저 상표를 출연했던 회사의 상품이 시장을 점유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 경쟁을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상품 하나로 인한 피해도 컸지만 그 사건에 모든 신경을 쏟다 보니 사업 자체가 멈추게 되어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엎친 데 덮친 듯이 그 무렵 부모님께서 부동산 사기까지 당하게 되어 집안 형편이 휘청거리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부모님을 지원해 드릴 만큼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기는 했지만 일단 길바닥으로 쫓겨나지 않도록 급한 불만이라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양해를 구하고 집을 담보로 부모님을 도울 대출을 받았어요. 여보, 이야기가 있어 라고 말했다. 우리 친정 부모님께서 부동산 사기를 당해서 도움을 좀 주고 싶어. 하지만 내가 사업 문제로 지금 목돈이 없어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아. 난 도와줄 수 없으면 우리 부모님은 맨몸으로 쫓겨날 수도 있겠지. 미안해. 이런 부탁을 드려서 크게 미안해하는 걸 보면 그 사기꾼이 부모님을 크게 속인 것 같아. 잡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과연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제가 열심히 노력하여 꼭 상환할 테니 어떻게든 해결할 수 없을까 궁금합니다. 정말 급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운명적인 상황을 맞이하면서 다행히도 남편이 친정 부모님의 사정을 이해하여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출금을 친정 부모님께 드리면서 먼저 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점부터 남편과 제 사이에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신혼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해 어색함보다는 20에서 30년을 같이 살아온 부부처럼 상대방을 신뢰하고 안정을 느꼈었는데 이상하게도 남편이 저를 어색하게 대하는 행동을 보인다고요. 저는 남편이 부담을 느낀 것은 제가 친정 부모님을 도우려고 대출금을 받아서 그 대출금의 이자를 갚기 위해 전에 하던 일 외에 하나 더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남편이 대출 부담을 직접 지게 되었습니다.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친정 부모님과의 일로 야기된 상황이라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하는 걸 보며 집 안에서는 남편이 마음과 몸이 편히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남편에게 힘내라고 업어주기도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많이 고생하지 마세요. 저희 사이를 힘내도록 몸에 좋은 간식을 준비했어요. 이거 직접 만들어서 가져왔으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먹어요. 먼저 제가 먹여드릴게요. 아, 이러지 마세요. 왜 이따금 이런 짓을 하죠? 당신은 너무 힘들게 일하니까 미안해서 조금 있다가 먹을까요? 그러면 저가 안마해 드릴게요. 당신께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굳어진 곳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따로 공부까지 했어요. 이제 엎드려 보세요. 해 드리겠어요. 아, 왜 이렇게 직감이 없어요? 왜 한 번에 사람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데? 귀찮다고 그냥 집에 오면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왜 사람들을 귀찮게 하게 하는데 저는 당신이 기분 좋아지도록 힘내도록 해줄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나는 쉬는 시간도 부족한 사람이야. 당신이 말을 걸고 뭐 하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내 휴식을 깨는 행동이라고 해. 그냥 가만히 있고 이런 걸 만들고 마사지나 외울 시간 있으면 어디서 부업이라도 해. 이런 게 무슨 쓸모가 있다고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난리야. 나에게 이럴 시간 있으면 아르바이트라도 하나 더 해서 집안에 도움이 되려 가겠다. 저리 치워. 나 자러 갈 거야? 제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집안일도 하면서 고생하는 남편 생각에 시간을 내어 준비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이 상황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은 것처럼 말을 해왔죠. 저 때문에 남편이 무리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남편의 눈치를 보고 짜증을 내지 않게 행동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짜증을 낼 때면 항상 멋진 웃음을 지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짜증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았고 제게 대하는 차가운 태도도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뱃속 아이에게는 애정을 표현하면서도 제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서 남편의 눈치를 몇 번이고 살피며 겨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관한 제 마음을 상할 만한 말을 해버렸습니다. 여보, 며칠 전부터 너무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 좀 사주면 안 될까? 나는 제가 사 먹으려고 했는데 퇴근 시간과 시간이 안 맞아서 오늘 주말이라 가려고 했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어디를 가지 못하겠어요. 동네에 있는데 뭐 먹고 싶은 건데? 누가 먹고 싶은 건지요? 당신이 먹고 싶어서 그래서요? 아니면 우리 찰떡이가 먹고 싶어서 그래서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런 말은 어디서 나온 거야? 누가 먹고 싶든 그냥 살 때야. 내가 뭐 먹고 싶다고 사라고 한 적도 없잖아. 거리는 먼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먹고 싶으면 안 사줘?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자유롭게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말해. 어디서 모시면 되는데 솔직히 그때는 좀 충격이었어요. 아무리 힘들다 해도 바로 집 앞에 있는 음식점도 가는 게 귀찮다는 남편의 태도를 보고선 말이에요. 저도 서운했어요. 주변 친구들은 임신해요. 남편에게 얼마나 힘들게 대접을 받았느냐고 물어보는데 대접은커녕 심지어 먹고 싶은 것도 배가 부른 정도라서 힘들다는 말까지 꺼내지 못할 정도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나를 잘 대해주던 남편이 이렇게 짜증을 발할 정도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서운하다는 생각을 하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표정마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빨리 상황을 극복하고 남편에게 다시 웃음을 선사하고 싶다는 마음만이 내 마음 머릿속에 들었었죠. 그래서 출산 전까지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며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조니와 만나고 온전한 건강한 준이를 만날 수 있게 되었죠. 그동안 아이와 같이 있었는데 출산과 함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아이를 맡게 되었어요. 생겼습니다의 아이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용기가 솟아났고 아이로 인해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았죠. 남편도 그래 보였습니다. 아들을 보며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부부 사이가 다시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출산 후 몸조리를 마친 저에게 남편은 충격적인 말을 해왔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 뭐 무슨 말이야? 준이 이제 막 태어났어. 그런데 왜 흥분하지 마. 진짜로 이혼하자는 거야? 아니면 위장 이혼? 위장 이혼하자는 거야? 출산하고 힘든 상황에 이런 말 전하게 되어서 미안한데 우리 부모님도 사기당했어. 그나마 너희 집은 갚아줄. 돈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집 형편도 안 되니 빚쟁이들이 이미 찾아오고 난리네. 이 정도인데 벌써 나한테도 전화까지 오면서 난리야? 이런 상황에 당신이 나랑 있으면 험한 일도 당할 수 있으니까 빚이 해결될 때까지만 우리 부모님을 파산 신청하고 나서 빚쟁이들이 쫓아오지 않을 때까지만 위장으로 이혼한 척하고 있을까? 어느 정도 사기를 당하셨나 봐. 아무리 그래도 위장 이혼은 뭐야? 그냥 우리 다 같이 감기자. 당신도 내 사업과 우리 부모님 일로 힘들 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곁에 있어 주었었잖아. 나도 주님만 없어도 그렇게 말하기 했을 텐데. 근데 잘못하다가 주인까지 함께 할까 봐. 어른들이 일에 엮일 때는 안 되니까. 그래서 내 생각은 내가 알아본 바로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꼭 우리와 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재산이나 세금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부부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달라지는 건 없어. 서류상으로만 해결되는 것이지. 계속 같은 집에서 살고 지낼 거예요. 또 상황이 나아지면 바로 다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 서류상으로만 하는 위장 이혼이나 여러 이유로 위장 이혼을 하는 부부가 많다고 하지만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며 남편의 말을 거절했지만 얼마 후에 남편이 재차 위장 이혼을 제안했죠. 빚쟁이들이 남편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협박까지 했다고 해요. 제가 내부로 수정하며 모순된 문장을 교정하겠습니다. 미안해하면서도 가장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남편이 상했고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했습니다. 역시 친정 부모님께서 사기를 당한 건 어제 일이었으니 남편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제안한 위장 이혼을 하기로 했죠. 위장 이혼 이후 이전 생활들과 다를 건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집에서 생활을 했죠. 시부모님 빚으로 인해 더 바빠지게 되었지만 미안함 때문이지 이전보다 더 다정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남편에게 도움을 주고 다시 서류상 부부가 되려면 제가 빨리 재개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빨리 추스르고 사업에 집중하려고 했죠. 그때마다 남편은 저를 돕겠다며 아이를 맡아서 돌봐주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남편이 서운하게 행동했지만 그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한 행동이었고 우사람이 갓나를 생각하면 대부분 저를 위해 희생하고 노력해준 편이었기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죠. 고마운 남편의 도움을 받으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자극을 받았던 저는 조금씩이지만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도 제가 있는 사업장으로 나와서 일도 도와주시고 저 대신 준이를 돌봐 함께 일해주시고 있습니다. 주시기도 하셨죠. 우리 친정 식구들 모두는 아직 안 했지만 고생을 하고 있는 남편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서로를 돕고 격려하며 애를 쓰고 있었어요. 사건이 벌어진 그날 역시 토요일 주말이었지만 저와 친정 부모님은 사무실에 나와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준이를 시부모님께 보여드리겠다며 시댁에 있었죠. 그때 저에게 전화 한 통화가 걸렸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승연이 있어요. 승연이는 뷔페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저보다 더 바쁜 주말을 보내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쁠 시기에 연락이 온 친구의 사정이 궁금했죠. 반갑게 전화를 받았는데 승연이가 다짜고짜 내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앞뒤 설명 없이 자기가 일하고 있는 뷔페로 오라고 했어요. 승아, 너 토요일에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전화했어? 너 지금 어디야? 아니, 어디든 빨리 여기 와, 너. 나 일하는 뷔페 건물 알잖아. 거기로 바로 오면 돼. 너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나도 지금 일하는 중이라 말 길게 하지 말고 얼른 와. 먼저 오면 내가 확인시켜 줄게. 나 다시 들어가야 하니까 그만 끝낼 거야. 너 꼭 와야 돼. 빨리 병원이나 장식장이라고 한다면 물을 것도 없이 우선 출발을 했을 텐데 무조건 빨리 오라고만 하니까 장난인가 싶어서 고민을 하는 거야. 정말 승연이가 아니라 다른 친구였다면 무시하거나 대답을 받을지도 몰라. 사무실에서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승연이는 원래 장난이 어려운 아이였습니다. 승연이가 말 맞다는 줄 알았다가는 무슨 일인지 알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 잠깐 친구를 만나러 갔다는 말을 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승연이는 너무 급하다고 해서 버스 가도 되는 거리를 택시로 타고 가야 했습니다. 도착해서 건물 1층에서 승연이에게 전화했어요. 전화를 받고 뛰어내려온 승연이는 반갑다는 말도 없이 제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뭐야, 무슨 사태야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어. 그리고 무슨 말이 있으면 밖에서 해라. 왜 위층으로 올라가서 너부터 해.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제부터 충격적인